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경북 운문댐 물을 하루 7만 톤가량 울산에 공급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50년간 침수와 노출을 반복하며 훼손돼 왔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2028년까지 대구의 식수원을 경북 구미 해평치수원으로 이전하고 경북의 운문댐 물을 울산에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심의에서 치수원 이전과 환경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일부 위원들이 있었지만 송 시장이 반구대 암각화 보호를 위해 반드시 운문댐 물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하며 최종 의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은 하루 7만 톤의 운문댐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운문댐의 맑은 물을 공급받게 됨과 동시에 사연댐 수위를 낮춰 반구대 암각화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문댐에서 공급받는 양만큼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면 반구대 암각화를 물에서 완전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맑은 물 확보 문제가 해결된 만큼 반구대 암각화 보존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3D 정밀 안전관리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에는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됩니다. 내년 2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수자원공사가 수문 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7월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추진단을 신설하고 내년 1월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1971년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된 이후 50년을 끌어온 지역의 수건을 해결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해결되면서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울산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제2명촌교회 내년도 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트램 1호선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 국도 14호선 확장과 국도 24호선 건설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재도약하는 울산의 밑거름이 될 중요한 사업인 만큼 기재부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이준석 당대표 당선 이후 울산도 당원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전당대회 전후 약 2달간 국민의힘 울산시당에 1,200여 명의 책임당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30 천령층의 가입이 대폭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 당협위원회는 23일부터 26일까지 당원 모집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울산의료원 설립 서명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범수 국회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이준석 현상, 이준석 돌풍이라고 할 만한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다. 2030 친구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환호도 해주시고 같이 셀카를 찍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당이 이제 조금은 변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도 느끼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울산 시립의료원, 공공의료원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울산이 전국 강력시 중에서 의료원이 없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 분야가 취약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야 관계없이 울산 시민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원 설립은 반드시 조속하게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저희들도 계속 서명운동을 하면서 중앙정부도 압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제222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김선미 의원이 공문서에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했고 서휘용 시의원은 기업들의 폐기물 절감 노력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했습니다. 또 손종학 의원이 문수로 우회도로의 신속한 개설을 요구하는 시정 질문을 했고 전영희 의원은 낮아지고 있는 울산의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관련 이주단지 2곳이 확정됐습니다. 한수원 세울원자력본부는 어제 주민대표 6명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 관련 실리지구 이주대책 기본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이주단지는 덕골지구와 실리지구 등 2곳으로 한수원은 어제까지 전체 이주 대상 198세대 중 70세대가 실리지구를, 50세대가 덕골지구를 이주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리 5호기 연료 장전 시점인 오는 2023년 8월까지 이주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아직 이주지를 선정하지 않은 77세대에 대해서는 이주지 선정을 독려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이주지를 선정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 등 강력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렬 전 울주군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어제 신 전 군수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전 군수는 군수 시절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에게 자신의 친인척 등을 챙겨보라고 지시해 3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군수의 이 같은 발언은 부당한 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시가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수소 트램을 직접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사업도 점차 속도가 붙으면서 수소 트램이 실제로 울산 도심을 오가는 날도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 미래지향적인 기차가 들어섰습니다. 국내 기술로 처음 만들어진 수소 트램입니다. 무가선 트램으로 별도의 연료 공급 장치 없이 도로 노면과 같은 높이에 있는 선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시속 70km 속도로 최대 150km까지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같은 무가선 트램인 배터리 트램이 최대 15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행거리가 10배가량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전차선이라든지 변전소 이런 인프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으로 달리면서 공기 정화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대중 모빌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트램은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수소 트램 실증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현실화된다면 2023년부터 태화강역과 장생포를 오가는 수소 트램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트램 1, 2호선에도 수소 트램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소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만큼 수소 트램 도입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소 지게차, 수소 선박에 이어서 수소 트램까지 우리 시가 가진 수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세계 최고의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6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에 수소 트램을 전시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동구청이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언론에 미리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왕암공원 북측 해안산책로 일원에 조성된 출렁다리는 길이 303m로 중간 지지대가 없는 보도 현수교 중 전국 최장거리를 자랑합니다. 동구청은 다리 주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7월 중순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운영되고 이후 유료화될 전망인데 가격은 1인당 2,000원, 울산 시민의 경우 50% 할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유료화 계획을 철회할 것을 동구청에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동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렁다리 계획을 발표했지만 8월 말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한 뒤 9월부터 유료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전국 200여 개 출렁다리 중 유료화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유료화 전환 후 인근 상가 매출이 3분의 2일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대왕암 출렁다리 유료화는 무료 운영 시에 유지 관리비 부담을 덜고 동구의 체험관광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광역시 체육회는 어제 동천 컨벤션에서 특수법인 출범식을 갖고 첫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 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9일부터 특수법인으로 출범했으며 어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인 설립에 따른 첫 이사회에서는 재규정 제정안 39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진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체육회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내년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최고의 대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중구 당협사무소에서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소통의 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중구 당협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처음 소통의 날 행사를 열었으며 울산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 울산 개인택시 운송협회, 울산 상위군경회와 울산 나눔위원회가 참석해 현장의 소리를 전했습니다. 울산시가 한시 생계지원 사업 대상으로 11,795세대를 선정해 58억 8,5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와 소득 감소 세대, 농임어업인 바우처 대상 세대 등입니다.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세대당 5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남구의 도심 속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옥동 군부대와 옛 울주군 청사부지, 언제쯤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옛 울주군 청사는 오는 2024년 복합시설로 재탄생하고 옥동 군부대는 2026년 이전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주군이 울산시에 매각한 옛 울주군청사 부지입니다. 울산시는 도심 속 금싸라기 땅인 이곳에 주거와 생활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4만 5천 제곱미터에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는데 행복주택 160세대와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공공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업비만 1,000억 원 넘게 투입되는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4년 준공됩니다. 옥동 중심부에 자리 잡은 군부대입니다. 국방부와 울산시는 지난 4월 옥동 군부대 이전에 합의하고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전 부지는 울주군 청량읍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시는 다음 달 7일 청량읍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주민 반발이 변수이긴 하지만 울산시는 군부대 이전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 연말까지 국방부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목표인데 옥동 군부대 이전은 군부대 이전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는 2026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군부대가 완전히 이전하고 나면 빈 부지의 활용 계획을 확정한 뒤 늦어도 2027년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르면 2029년, 늦어도 2030년에는 현 옥동 군부대 부지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군부대 이전과 옛 울주 군청사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도심 속 금싸라기 땅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중구청이 한글 도시계를 신설하는 등 하반기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중구청은 기존 조직에서 3개 담당을 늘려 4국 1실 22과 88담당으로 확대하는 직제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전체 인원도 685명으로 17명이 증원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과 감염병 역학조사관 인력을 증원하며 문화관광과에 한글 도시계를 신설해 한글 도시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교육과 교육정책계는 혁신교육계와 평생교육계로 분리되며 여성가족과 청소년 아동계는 청소년계와 아동보호계로 분리됩니다. 울산시가 여름철 방역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합동기획점검을 벌입니다. 합동점검반은 대왕암 주변과 강동 주전해안가의 식당과 카페에 대한 출입자 명부 관리와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을 점검하고 일산과 진화해수욕장, 등억 온천 주변 숙박시설의 단체 행사 개최 여부와
객실 공용 공간의 소독과 환기 여부를 점검합니다. 특히 지역 23개 캠핑 야영장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울주군 관내 공원 물놀이 시설들이 다음 달 10일 개장합니다. 개장 물놀이 시설은 범서읍 천상공원과 온산읍 덕신공원 등 4곳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18일까지는 주말에만 운영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8월 22일까지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됩니다.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해야 하며 입장 시에는 발열 체크와 손목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울주군은 안전사고 방지와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기존보다 2배 이상 증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문화재단 축제추진단이 주관하는 올해 태화강 공연축제 나들이에 참가할 전국 25개 공연예술팀이 확정됐습니다. 전국 분야에는 LDP와 디액트 등 6개 팀이, 울산 분야에서는 SO 엔터테인먼트와 내드름 연희단 등 7개 팀이, 그리고 프린지 분야에서는 디쉐이커와 매직 서커스 등 6개 팀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25개 팀은 오는 10월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올해 태화강 공연축제 나들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농소 이동 주민들이 파출소 조기 신설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파출소 설립 추진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농소 이동에 인구 4만 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지만 파출소가 없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서명운동 한 달 만에 목표 인원을 초과한 14,000명이 동참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와 청와대 등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어제 울산 남구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상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을 통해 기급 4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지원한 기부금은 바리스타 교육을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6개월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출범한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은 메아리 보라매터와 동구사회복지관, 울산 참사랑의 집 등 장애인 재활시설 후원과 시설 개선, 코로나19 방역용품 지원 등 장애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